자, 학생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특허 명세서 작성의 이해입니다. 특허 명세서라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이제 발명 공개 이제 문서로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특허 권리서로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특허 명세서가 잘 작성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 작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자가 특허 명세서를 실제 특허 사무소 같은 데서 변리사나 아니면은 직원으로서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연구자로서 특허 명세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이제 우리가 발명한 게 어떻게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이렇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 교육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허청에서도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이라든지 IP 관련 사업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실제 특허 업무를 특허사무소에서 하지는 않지만은 이 특허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발명한 만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교육은 대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우리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우리가 또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해온 특허 문서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 작성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취직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필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성 판단을 이제 먼저 우리가 발명자 입장에서 특허성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특허성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 특허법 제2조에 보면 발명이라 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연법칙을 자연법칙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시스템이든 구조가 있으면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10이라는 입력을 넣었으면 항상 100이라는 결과가 항상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10을 넣으니까 뭐 50이 나오기도 하고 20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팩타를 둬서 이렇게 그 팩타에 의해서 나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팩타를 어떤 수치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항상 그 반복 가능성, 재현 가능성이 없으면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대부분 공학기술들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만 그 컴퓨터 BM 발명, 영업방법 발명이라든지 어떤 사용자가 승인하는 주문하는 단계, 승인하는 단계, 뭐 물건을 배송하는 단계 이렇게 됐을 때에 뭐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이제 그 관리자가 뭐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인간의 인위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자연법칙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시스템에 인풋을 넣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는 y는 뭐 a 플러스 b다 그러면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는 그냥 집에서만 그냥 할 수 있다든지 산업에 이용 안 되는 거. 가장 이제 우리가 비근한 예로 드는 게
뭐 의약품 발명 이런 것들은 뭐 암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업상 특허증 이제 심사 실무를 보면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이제 그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의사가 뭐 특허를 내놓고 자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 인간의 존엄과 어떤 인륜과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나 치료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는데 어떤 의사가만 그 시술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약품 발명, 의학 관련 발명에서 이제 특허증 심사 실무로 뭐 인간의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걸로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이제 특허받을 수 없지만은 뭐 MRI 장비라든지 CT 장비, 의료 장비들은 이제 특허로서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3번 그 출원 전에 그 아이디어가 없었는가, 그 다음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 전에 없었으면. 그 다음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가, 이게 이제 대부분 특허 이슈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자전거를 발명을 했다는가, 기존 자전거에 비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슈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면은 특허가 될 거고, 발명할 수 있으면은 동네 기술하고 비슷한 건데, 그게 99% 이상이 우리 특허 문제에 있어서는 이슈가 악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허 소송이나 모든 대부분 건들이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특허 사유는 뭐 공소양속 위반이라든지 뭐 어떤 사회 풍기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올 명시를 이제 그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데, 특허 발명이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나 명확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청구 범위도. 그러니까 우리가 발명을 했는데 청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A라는 방법을 해석할 수 있고 A-라는 방법, 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로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가 너무나 명확해야 되고, 발명은 명세서는 그분의 기술자가 그 특허 문헌을 보고 그대로 반복적으로 그냥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기술이 공개가 되고 그 기술을 보고 중복 투자도 안 하게 되고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너무나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7번은 이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출원을 해야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선출원주의, 선발명자주의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세계적인 추세가 선출원주의로 다 바뀌어서 미국도 이제 선출원주의로 발명을 미국은 그 전까지는 발명을 먼저 했으면 출원을 안 해도 발명을 먼저 했다는 걸 연구 노트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입증을 하면 이제 권리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미국도 이제 선출원주의로 이제 제도를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출원하지 않고 막 이렇게 발표하다가 어디 뭐 학회 발표 막 이렇게 뭐 사업 브리핑 이렇게 하다가 누가 어깨너머로 보고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출원을 누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보고 이렇게 추론했다는 걸 자백하지 않으면 그걸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소송거리가 될 수가 있고 끝까지 또 이제 증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항상 이제 논문 발표하시는데 그걸 이제 발표해 놓으시고 과연 이제 다른 사람 추론했을 때 물론 공제의 주장이 있긴 한데 추론했을 때 논문 먼저 발표하고 특허 추론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러면은 교수님 논문 보고 이렇게 그 특허 출원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 사람이 자백을 하고 내가 그래 교수님 논문 보고 그 출원은 맞죠. 그러면은 판사가 뭐 땅땅땅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판사 우리가 이래도 특허 소송도 들어가지만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을 할 수가 판사도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 판결해 가지고 그 입시소나 이런 데 감치가 되고 심지어 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형을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명확한 정황 증거가 없으면 그럴 것 같다는 감으로 이렇게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으로 판단하는 큰일 나죠, 그죠? 우리나라 사법부가 우리나라의 최종 판단 기관인데 응? 그래가 감으로 판사 감으로 대충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진짜 중요한 발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의 주장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보고했다는 거 보고했다는 그것만 증명만 한다든지 그분이 자백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모인 출원이나 해가지고 베낀 사람은 그거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디 사업 발표하러 다니지 마시고 먼저 출원부터 해야 된다. 또 논문 교수님들 발표하지 마시고 출원부터 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도 더 있을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7가지로 이렇게 요건이 해당되면 이제 그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 발전입니다. 국가 산업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맹세서를 우리가 잘 작성해야 되는 게 신기술을 우리 특허 기술을 공개를 해줘야 돼요. 공개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 독특한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살짝 숨겨놓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공개를 해주고 그 공개의 대가로 이런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거거든. 공개도 안 시키고 자기만 권리를 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걸 공개를 하게 되면 이 공개된 기술을 보고 다른 기업들이 중복 투자나 중복 연구를 안 하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똑같은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미 개발돼 있네. 그럼 이 기술을 참조를 해서, 그럼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그러면 이미 공개가 돼 있으면 이 사람하고 실시간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엄청난 시설을 또 투자가 돼가지고 특허권 문제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국가적으로 낭비가 이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공개한 대가로 그 기술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이렇게 이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 제도의 궁극의 목적은 산업 발전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특허 출원 맹세서입니다. 맹세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기술 문헌으로서 역할을 하고 권리서입니다. 이 특허 명세서 가지고 나중에 소송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약서, 명세서, 뭐 특허 청구 범위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허적인 이제 이렇게 정한 양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굉장히 명세서 전체적으로 보면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그 발명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이제 잠깐 보시면 서지사항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발명의 명칭,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여기 청구는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 청구는 3년 이내에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명세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특허 명세서에는 이제 요약서라고 있습니다. 요약서. 그 요약이라는 거는 이걸 왜 두느냐 하면 이게 권리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은데 이 요약은 이 문서가 문서화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특허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특허 기술도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특허청이나 특허청 관련 기관에서 기술 분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특허를 내용을 빨리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논문도 요약이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 분류의 편의성이라든지 특허 관리의 편리성 이런 어떤 또 검색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약, 그다음 대표도, 세기능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제 그다음 발명의 명칭은 우리 논문같이 이제 비슷하게 그냥 그 발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으로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특허청 심사 실무는 이 특허 발명의 명칭을 청구항의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맨 마지막 그거 하고 일치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일치를 안 시켰다고 해서 뭐 거절이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은 이 청구항이 그 권리를 청구하는 이제 권리서니까 청구항의 말미하고 좀 일치를 해라. 청구항 끝하고 요 발명 명칭하고 좀 일치를 해라는 게 이제 진짜 실무적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청구항 말미하고 좀 일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 명칭도 이제 같이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모든 건 이게 이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간다든지 회사를 가든지 그렇게 하면 보고서도 적고 논문도 적고 막 이렇게 하실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모든 문서는 내 입장에서 적지 마라. 내 입장에서 내가 적는 내 입장에서 내가 이해를 하기 좋게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이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이 문서를 특허 맹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지금 맹세서 강의를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특허 맹세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 이 다른 사람이 가서 이 기술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게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물론 테크닉이 약간 있긴 있죠. 뭐 구성하고 효과를 이렇게 좀 나열하는 그런 특허법적인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특허 문서를 보는 사람이 봐서 특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난 경보 장치를 나타낸 도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부호도 도면의 부호도 이 기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부호가 여기는 둘러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부호를 넣어서 설명하기 좋은지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해보고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내 기술을 숨겨놓고 내만 알 수 있는 이렇게 해놓으면 응?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르니까 이제 심사 과정에서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불명확하다. 설명이 불명확하다. 가장 이제 우리 특허 사무소에서 가장 치명적인 심사 결과가 기재불비가 있는 거거든요. 기재를 뭐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발명을 의뢰한 사람은 진짜 노발대발할 일이죠. 뭐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 이래 하면은 기술이 본래 뭐 모자라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일단 대리인의 잘못이 아닌데 근데 이제 기재불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무소의 역량하고도 관련되죠, 그죠? 그 사무소의 역량이라든지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역량하고 관련되는. 그래서 이 특허 문서가 별게 아니고 일반 보고서나 논문같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쉬우면서 이 권리가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핵심이고 이거 1시간 가지고 실습도 안 해보면서 이게 특허 명세 강의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꼭지가 이렇게 요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동네의 기술, 그 다음에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까지 이렇게 쭉 꼭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꼭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꼭지 간의 연결 상태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보고서나 소설이나 이거 똑같이 그냥 읽으면 쭉 읽어져야지. 여기서 봐서 또 꼭지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또 다시 또 새로운 문장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 쭉 이어지게 어? 소설을 읽듯이 아니면 보고서를 읽듯이 그렇게 쭉 읽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관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딱 읽는 순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자동차 블랙박스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블랙박스 전부 다를 그러면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걸 더 구체적으로 특히 차량 도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시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차량의 주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와 상대방 차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과학적인 사고 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레이더 블랙박스 및 그 기록 장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요걸 읽어보면 자동차 블랙박스 관련 기술이지만은 자동차 블랙박스 중에서도 레이더 블랙박스 및 그 기록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죠? 이 첫 이제 문단을 읽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자동차 레이더 블랙박스 이제 이제 기록 장치에 관한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종래 기술은 어떻게 대해가 있었는지 이제 종래 기술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수동에서 이제 오토 오래된 급발진 사고가
발생을 하고 도난이 발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만 도의는 문을 그냥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자동차 키를 그냥 누르면은 이제 무선으로 열리고 뭐 닫히고 이런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발명 같은 경우는 도난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행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교통사고 발생 이제 원인을 추적을 하고 상대방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입증하고 증명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있어 왔는지 배경 기술, 종래 기술들이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쭉 하고 그러한 이제 종래 배경 기술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종래 이제 도난 장치 리모컨은 급발진이나 교통사고 등 영상과 음성을 저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열 때 외에는 발신음을 송출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출된 본 발명은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자동 시동 불능 상태로도 만들고 이런 이제 실시간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과학적인 사고 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자동차 블랙박스에 관한 것을 제공함으로 함에 있다. 기술적 과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래 기술은 어땠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발명한 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발명을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상계와 같은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꼭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문맥이 전체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읽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편하게 쭉 그냥 발명이 뭔지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달성해 본 발명의 레이드박스는 도난 방지 리모컨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해 블랙박스 기록 방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위에는 이제 구성이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이제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기술을 이하 이제 이런 것들 첨부한 도면을 본말 실시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도면이 있게 되는데 도면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 같으면은 그 도면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면은 반드시 상세한 설명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뭐 시험 결과 이런 게 아니면. 그래서 각 도면마다 이렇게 이제 도면 색인 번호를 인용을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아주 논리적으로 쭉 발명 내용을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효과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자동차 블랙박스에 있어 상대 차량의 발명 효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 특허성을 가지려면 효과가 현저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동네 어떤 기술에 비해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 현저한 효과나 이질적인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다. 네? 그런 효과의 현저성도 우리가 그 효과의 현저성도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저장해 주었다면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청구항입니다. 특허 청구항은 이게 이제 권리서로서 역할을 하니까 이 특허 청구항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청구항 1항을 보면 1항이 이제 독립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청구항 1항이 이제 권리 범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청구항 1항은 이게 이제 권리 안테나단 메인 시스템, 그 다음에 전시기, 도난 방지 리모컨으로 이루어짐을 뜻하는 레이더 블랙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테나단 메인 시스템, 전시기, 도난 방지 리모컨으로 이루어지는 레이더 박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이게 필수 구성 요소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안테나단 메인 시스템, 전시기, 도난 방지 리모컨이 안 들어가면 이게 발명이 이게 레이더 블랙박스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발명이 성립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테나단 메인 시스템, 전시기, 도난 방지 리모컨이 들어가면은 이 레이더 블랙박스로서 이 발명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항 1항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권리 범위가 넓다는 거는 이 구성 요소가 적은 거거든요. 구성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특허 권리 범위라는 거는, 특허 침해 여부라는 거는 여기 청구항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실시를 해야 침해거든요. 그래서 요거 4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구성 요소가 4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요 4개만 실시를 하면 침해입니다. 침해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외에 한정하는 걸 2항부터 이렇게 사항 이렇게 쭉 1항에 있어서 이런 걸 이제 종속항이라 하고, 1항 같은 걸 이제 독립항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속항들은 1항의 구성 요소를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항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한정한 이런 종속항들은 구성 요소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발명한 특허가 변리사들이 특허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왔다 그러면 이게 1항부터 너무 권리 범위를 좁혀서 돼 있다든지, 종속항을 너무 적게 적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발명한 게 이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1항은 권리 범위를 좀 넓게 해라. 2항도 종속항들은 좀 이게 청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 범위가 더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청구항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권리 범위가 넓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항은 구성 요소를 적게 해서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되고, 종속항들은 독립항의 각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한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안테나단이다 그러면 안테나단에 대해서 2항에서 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테나단은 영상 신호, 음성 신호를 수집하는 안테나, 차량 흔들리면 자차가 진행하는 방향을 시속으로 로링 시스템,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다 합쳐진 걸 안테나단이라고 여기서는, 이 발명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합쳐지는 거. 그래서 이제 2항은 1항을 이제 한정하는 종속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3항은 이제 2항의 안테나는 그러면 어떤 거냐. 안테나는 전파 탐지 센서가 부착됐다. 그러니까 전파 탐지 센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파 탐지 센서는 안테나가 회전하면 음성신호를 입력받는 것을, 전파 탐지 센서가 영상신호가 하고 음성신호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성 요소마다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인 시스템은 뭐다. 그 다음에 전시기는 뭐다. 도난 방지 리모컨은 또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속항으로 이렇게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1항을 너무 이렇게 뭐 도난 방지기는 뭐 기능을 하고, 만약에 2항부터 4항까지 있는 걸 1항에 다 넣어버리면
그러면 특허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특허 받고 나면 이제 정정이 불가하니까 청구 그 권리범위 확장은 불가하니까 그럼 1항에 있는 거 이게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전파 탄지 센서를 안 쓰면 그러면은 우리 권리범위 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구항은 나중에 권리범위 해석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잘못 받으면 나중에 이게 쓸모가 없는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유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학생들이나 연구원들 수준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나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전문 특허 사무소에서 이렇게 적어 오더라도 연구자들은 검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발명한 게 응? 제대로 이렇게 권리 범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응? 너무 독립한 1항부터 너무 권리 범위를 좁게 하진 않았는지 응? 동속항으로 돌려야 되는데 너무 좁게 해놓으면 그렇게 등록되어 버리면 나중에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아주 권리 범위가 좁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회피하기가 수월해지고 회피하기가 수월해지고 내 괜히 내 발명만 공개하고 내 권리는 100을 받아야 되는데 뭐 10만 10밖에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특허 청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정을 한 거죠. 1항의 메인 시스템, 그 다음에 전시기, 도난 방지 리모컨, 그 다음에 8항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 처리 방법이거든요. 블랙박스인데 데이터 블랙박스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단계 화학 발명에서 굉장히 많고 화학적인 섞는 단계 온도를 가하는 단계 계속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IT나 이제 전기전자에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CPU에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이제 프로그램 플로 차트 따가지고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랑을 보시면 이게 데이터 처리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은 아, 진짜로 이렇게 내가 내 입장이 됐지 말고 이 특허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너무나 명확하게. 그 다음 제가 하나 빠뜨린 건데 이러한 청구 범위가 너무나 명확해야 됩니다. 너무나 명확해야 되고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A라도 되고 A-로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그게 이 형용사나 이런 거 특히 최적의 이런 거라든지 최적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 청구 범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명확해야 된다. 도면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 그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런 청구 범위나 명세서 작성이 모든 것들이 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게 전문 용어는 이제 모르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아주 보고서도 마찬가지겠죠. 기술 논문도 아주 전문적인 용어는 있지만은 기술은 알지는 못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특허 명세서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가 읽으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주어 수로 관계라든지 이런 의사전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진짜로 잘 되는 사람은 아주 논리적으로 글의 흐름이 스무스하게 넘어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특허 규정이나 판례나 이런 거하고 관련지어서 한 시간에 모든 걸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런 거 특허문헌 이런 것 기재는 거의 논문 기재하는 방법과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쭉 뭐 같은 내용. 잠깐 요 이제 특허 청구 범위 관련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포크를 요 C 같은 이런 포크를 아니 F 같은 이런 포크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명칭은 포크라고 하면 되고 성광을 안 보면 성광을 보면 날, 몸체, 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크가 이렇게 날, 몸체, 손잡이 이거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날, 몸체, 손잡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날. 그러니까 날이 이게 포크에 보면 날이 하나는 없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이 돼야 되죠. 2개 이상의 몸, 2개 이상의 날. 날을 지지하는 몸체. 여기서 보면 몸체가 있는데 몸체가 날을 지지해서 손잡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몸체에 연결된 손잡이. 몸체에 연결된 손잡이니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청광 1항으로서 뭐 성립은 하겠죠. 근데 뭐 이게 신규성 진보성이 없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아무런 리던던시한 거겠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독립항을 포크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뭐 그냥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리던던시 아무런 의미 있는 청광을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날하고 몸체하고 손잡이가 일직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청광을 나중에 심해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해보면 이 청광을 굉장히 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럼 굴곡을 지게 하면 그러면은 그래도 굴곡을 줘도 포커스 성립을 하잖아요. 일직선상으로 분석이 돼가 있죠. 그 다음에 손잡이의 열 전도도가 낮은 고피막을 형성된 거. 손잡이에. 그러니까 이게 포크로 그런 면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음식이 뜨거워 가지고 포크를 통해서 뭐 열이 전달돼서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열 전도도가 낮은 보호피막을 형성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호피막은 그러면 뭐 플라스틱, 세라믹, 나무, 유리섬유 중 어느 하나 물질로 형성된 거죠. 포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재질을 한정을 하면 특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열 전도도가 낮은 보호피막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특성이 있겠지만은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나무, 고무, 유리섬유 중 어느 하나 물질이다. 뭐그 정도 되면은 독립항으로서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직선 형성되고 미끄럼 방지용 굴곡형 그러니까 이 포크가 여기서 보면 여기 이런 포크가 나오긴 나오죠. 그죠? 여기에 포크 F에 보면 굴곡이 형성돼 가지고 포크를 잡기 쉽게 그러니까 촉감이 좋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상품성을 높여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용 굴곡이 형성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특허로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불고기 형성자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포크 같은 경우는 청광 1항을 한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 요거 손잡이까지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청광이 되겠죠. 일직선 미끄럼 방정 굴곡 정도가 되면, 뭐 동네 기술이 없었으면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도 두 개에서 나를 지금 손잡이로 좀 포크 막 이렇게 쭉 돼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연습 삼일에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다 이렇게 합쳐도 뭐 특허성이 있을까 말까 한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이제 성광을 작성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광에 있는 기술 사상이 상세한 설명이 없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 불비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짜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부가적, 여기 그 다음에 간결하게, 명확한 간결하게 이제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뭐 주로 주성분으로 적합한 이런 거는 심사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게 수치 한정을 0을 포함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불명확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총합이 100%를 초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90% 하고 90% 선택을 하고 폴리아미드를 90% 선택을 하고 충전재하고 안정재를 최저값으로 이렇게 해도 105%가 되죠. 그죠? 폴리아미드 90%에 충전재 10%하고 안정재 5% 하면은 10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발명이 성립을 할 수가 100%가 넘어버리니까 성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통합이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성물 특허에서 이런 걸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해야 될 이제 특허 명세서 강의는 이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뭐 회사에 취직을 하든 대학원 진학을 하든 특허제도 하고 불가분의 어떤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발명을 해서 어떤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해서 큰 어떤 벤처기업으로서 또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이제 전화번호와 메일이 있으니까 질문 사항을 항상 문서이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